중국이 한국을 빠르게 추월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15년에부터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어떤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반도체 산업 육성이 본격화됐다고 저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15년에 시작되면서 제가 2017년 말에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입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이.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제가 배포를 했었고 그때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증권 섹터에 있는 반도체 전문가들과 언론의 반응들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설마 중국이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만한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데 이게 뭐 해결이 되겠느냐, 갭이 축소가 되느냐, 무시해도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이 더 많았던 반면에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심리적인 접근인 거잖아요. 돈이 들어간다고 이게 되겠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입장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180조 원이 투입이 된다. 지금의 환율로 하면 190조 원이 조금 넘는데 190조 원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그냥 다 사람들이 중간에 착복하고 개인적인 치부를 하지 않는 한은 어딘가에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결국엔 돈은 언젠가는 공장으로 치환이 되겠죠. 어느 부분은 어떤 인력으로 치환이 되겠죠. 어떤 부분은 인프라로 치환되고 어떤 부분은 설계 역량과 IP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형의 재산 못지않게 무형의 재산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런 IP 같은 무형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겠죠. 어딘가로 들어갈 건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10년 동안 190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면 당시에는 이제 180조 원 제가 분석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반도체 생태계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칩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부분에 손실되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기술적인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러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국의 산업 생태계가 또 약간은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부조리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인정하지만 그게 180조 원 중에 50%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0몇 %일 거예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결국에는 반도체 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생각할 때 2025년 10년 동안 180조 원 투입이 됐을 때 그 일단락이 되는 게 2025년이니까 올해잖아요. 2025년쯤 되면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가 됐을까? 그러니까 러스가 전혀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상태로 계산해보면 18%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국의 점유율을 계산해봤어요. 한국도 팹이 계속 확대를 할 때니까 그걸 이제 나름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의 점유율이 31%.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시장 점유율하고 다른 거예요.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저는 이제 국적의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요. 미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을 한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만 위주로 한 거고 한국도 한국 기업들. 대신에 저는 여기에는 한국 땅에 있는 한국만 놓고 한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한국 팹도 다 포함시킨 거죠. 국적 개념으로 분석을 한 거라서 그랬을 때 실제 제품의 점유율보다는 칩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공장의 총 캐파를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분석을 했던 거고 최근에는 이런 식의 분석도 많이 하더라고요. 트렌드포스 같은 곳에서도. 그랬을 때 중국의 점유율이 18%가 나왔고 2025년 됐을 때 한국 점유율 31%가 나왔어요. 여전히 1위는 한국으로 나왔었는데 근데 조금 혼동되는 게 있죠. 최근에 본 트렌드포스에서 보면은 선단 공장의 미국 점유율이 뭐 50%, 70%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다 공장 기준입니다. 제가 여지껏 설명드렸던 미국에 있는 공장이 TSMC든지 삼성전자든지 인텔 상관없이 이걸 다 미국으로 점유율을 잡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국적으로 잡을 거냐 영토 내에 있는 그냥 모든 공장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는 건 국적 개념의 점유율인데 중국 로컬 기업들의 점유율이 최대 18%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최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제는 가동률 100%, 그 다음에 여기에 수율 100%란 전제한데 분명히 수율과 가동률 100%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보다 많이 깎아서 많이 잡으면 뭐 10% 내외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깎이지 않는다는 거죠. 35%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건데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고 전 박사가 당시 팬이긴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아닌 객관적인 제3의 시장 분석하는 기관들에서 많은 비슷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죠. 중국의 점유율이 올해 연말쯤 되면 연간은 아니겠지만 분기 점유율은 뭐 D램만 놓고 보면 15%도 될 수 있다라는 게 대만의 조사기관에서 나왔었고 제가 정말 15%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업체 중에 사실은 그 정도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물론 업체 수가 많긴 하죠. 그래서 탑 10 안에 들지 못하지만 기업의 수가 많으니까 다 모으면 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올해 연말에 과연 그게 15%까지 높아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그 데이터들을 그쪽 걸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참 좋아하는 세계 대표적인 외국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트렌드포스하고 세미라는 곳하고 TSMC라는 세 곳이 가장 공신력이 있어서 그곳의 홈페이지를 자주 보면서 리포트를 참조하고 있기도 하고, 물론 그들의 리포트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하는 것과 맞추면서 방향성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는 1, 2년 전만 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중국의 메모리, 근데 지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조차도 중국이 빠르게 따라왔고 조만간 점유율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래 먼 얘기가 아니고 마침 제가 이론적으로 10몇 %가 될 수 있다고 했던 해가 올해잖아요. 근데 마침 해외 기관에서도 올해 연말을 잡고 있다 보니까 당시 제가 분석했을 때는 동조 세력이 없어서 조금 외로웠는데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사실 규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얼마나 많이 따라왔냐 얘기할 때 규모 플러스 기술 수준도 같이 봐야 되다 보니까 기술 수준은 조금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저희들이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먼저 중국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 디테일하게 보면은 분기별로 이제 트렌드포스에 마찬가지로 그 발표하는 기관도 전 세계 파운더리 기업 중에 탑 10 기업의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걸 이제 분석해 보면 시장 점유율, 매출, 성장률 다 나오거든요. 근데 10개의 파운더리 탑 10 기업 중에 놀랍게도 중국 기업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3위 기업, 6위 기업, 9위 기업이 중국 기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올해 연말쯤 되면은 점유율이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이. 그런데 그 높아지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이전에는 설계를 직접 하고 TSMC한테 물량을 맡겨서 칩을 만들었는데 미국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맡기느냐? 1차적으로 중국 기업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약간 이제 레거시 부분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자라는 건데 1차적으로는 중국 기업한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TSMC는 막강하게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텔, 삼성전자는 사실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UMC나 글로벌 파운더리가 사실은 탑5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인데 점유율이 좀 낮아지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삼성전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높아지는 기업들은 TSMC하고 중국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세 기업을 합친 게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보다 낮았어요. 삼성전자가 9.3%, 중국 3사를 합치면 9.1%. 그런데 4분기가 되니까 중국 3사 합치니까 9%, 삼성전자 8.1%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기업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2위를 유지하고 3위가 SMIC인데 3사를 합쳐버리면 국가 대 국가로 비교를 해버리면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중국이 파운더리에서. 자, 파운더리는 그렇고 팹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부터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매출 규모가 컸습니다. 제가 2018년도 데이터를 봤을 때 이미 한국 팹리스 기업 탑 10의 매출보다 중국 팹리스 탑 10의 매출이 10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안 됐어요. 지금은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팹리스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탑 10 리스트업을 해보면 중국의 팹리스 중에 가장 큰 게 하이실리콘이거든요. 화웨이의 자회사인데 탑 10에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 근저리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기업이 그보다는 조금 작지만 팹리스 기업의 수가 수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다 합쳐버리면은 국가별 시장 점유율 해보면 10% 이상이 될 거예요. 이미 2018년도 제가 따로따로 분석을 했을 때 14%에 달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장 중국 기업들의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팹리스 국가별 시장 점유율 중국 기업은 한 15%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한국 시장 점유율은 팹리스 시장 점유율 아마 없을 겁니다. 0점 소수점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팹리스는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유일하게 한국에 앞서 있는 게 이제 IDM 쪽인 거예요. 결국에 메모리인 거죠. 그래서 로직 같은 경우도 레거시 쪽은 중국이 잘하고 있고 선단은 한국이 잘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디램과 낸드만큼은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이 우세한 부분 이긴 한데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앞서는 건 확실해. 다른 거는 이미 역전이 됐고요. 유일하게 앞서고 있는 메모리 쪽에서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따라잡힐 거냐 말 거냐, 따라잡힌다면 몇 년 정도 남아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낸드의 기술 수준으로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300단 이상을 지금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300단을 이미 개발은 해 있고 양산 안 하도록 개발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중국에서 낸드를 하는 건 YMTC 양지 메모리인데 현 수준에서 가장 높이 쌓을 수 있다고 발표한 게 270단입니다. 근데 270단과 324단의 차이가 엄청 큰 차이느냐? 그건 또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왜냐? 고객들이 다 300단 이상을 필요로 하느냐? 그럼 고객단은 나는 250단만 돼도 충분해라는 고객이 있다면 가격이 훨씬 싼 중국 제품을 살 유의는 충분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 뭐 유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양지 메모리가. 그렇지만 많이 쫓아왔다라는 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D램 같은 경우에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뭐 세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D램 이제 5세대가 현재 가장 선두 기업들 메모리 3, 4는 5세대 1B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아마 12나노, 13나노 정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기업들은 16에서 18나노 정도 기술까지는 가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양산이. 그래서 보면은 18에서 16나노면 세대로 하면은 D램 1세대, 2세대 정도고 우리는 5세대니까 3세대나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2세대 양산한 지 5년도 넘었거든요. 5, 6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격차가 5년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표현일까? 5년 전에 2세대를 했다고 해서 지금의 격차가 5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5년 전만큼의 속도로 우리가 기술이 그럼 빠르게 그럼 앞서가고 있느냐?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아마 10나노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5년의 격차가 유효하다면 여전히 우리도 12나노 장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그걸 한 게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는 중국과 한국과 격차가 10나노, 20나노가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6나노밖에 차이가 안 나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년의 격차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은 아니다 격차는 지금 2년 이내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거고 우리는 지금 그러면 12나노 다음에 뭐 10나노, 9나노로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잘해야 11나노. 11나노 다음에 그럼 9로 가냐? 아니다. 잘해야 10나노. 1나노씩밖에 못 도망가고 있는데 중국은 2나노, 3나노씩 쫓아오고 있다면 갭이 점점 좁혀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점점 추격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앞서고 있는 건 맞다. 메모리만큼은 아직은. 팹리스와 파운더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역전됐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표현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패키지가 있잖아요. 패키지 쪽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OSAT라고 해요. 패키지와 테스트만 전문한 업체들 이미 한국은 게임이 안 된다. 중국이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D램과 낸드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게 맞고 아직은 우리가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거기까지 역전됐다는 말은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